안녕하세요. 라운피플 양종현 연구원입니다. 지난번 겐 소개에 이어 이번 시간에는 DC겐에 대해서 이어서 논문 리뷰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사실 겐이 엄청난 극찬을 받은 만큼 정말 뛰어난 연구는 맞지만 그 당시 생성할 수 있는 이미지의 퀄리티는 그렇게 높지는 않았습니다. 다음 그림을 보시면 당시 겐 논문에 발표된 이미지 생성 결과물들인데요. 왼쪽 위에 이 부분을 보시면 이 부분은 엠리스트 경우로 잘 생성되는 것을 볼 수 있지만 아래 그림들을 보시면 이게 생각보다 퀄리티가 좋지 않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이미지 퀄리티를 끌어올려준 연구 중 하나가 바로 DC겐입니다. DC겐은 Deep Convolutional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의 약자로 이름에서도 눈치채실 수 있지만 컨볼루션만을 사용하는 등 모델 아키텍처에 여러 가지 제약을 걸게 됩니다. 이를 통해 이미지 퀄리티를 끌어올리게 되는데요. 물론 뒤에 아키텍처를 보면 그렇게 복잡하진 않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저자들은 이러한 구조를 제안하기 위해 정말 많은 실험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DC겐에서 제안한 구조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째로 DC겐에서는 풀링 레이어를 모두 제거하여 디스크리미네이터에서는 스트라디드 컨볼루션, 즉 일반 컨볼루션 레이어로, 제너레이터에서는 fractional stratified convolutions, 즉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디컨볼루션을 레이어로 대체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제너레이터와 디스크리미네이터의 인풋 레이어를 제외하고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fully connected hidden 레이어를 제거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로는 제너레이터의 액티베이션을 렐루로 사용하고 마지막 아웃풋에 대해서는 탄H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디스크리미네이터의 액티베이션으로는 모두 리클 렐루를 활용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제안한 구조의 제너레이터가 바로 이 구조입니다. 앞에서 디컨볼루션이라고 했지만 사실 이 fractionally stratified convolution이 디컨볼루션과 정확히 같지 않기 때문에 파이토치나 텐서플로우 등 흔히 사용되는 프레임워크에서도 트랜스포스 컨볼루션이라고 명명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쪽 설명에도 fractionally stratified convolution이 디컨볼루션과 다르다고 적혀 있습니다. 사실 DC겐에서 제안한 것은 바로 겐을 이용해서 좋은 이미지 레프레젠테이션을 만들어내고, 이렇게 만들어낸 것에서 제너레이터나 디스크리미네이터의 일부를 떼어내서 이것을 슈퍼바이스 태스크를 위한 피처 익스트랙터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겐을 이해하고 비주얼라이즈 하는 것에 대한 논문이 이전에는 거의 없었으므로 겐을 이해하고 비주얼라이즈 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가 큰 기여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딥러닝에서도 아직까지도 매우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뉴럴 네트워크는 사실 블랙박스 모델이라 우리가 이를 이해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를 이해하기 위해 아직도 연구들이 진행되어져 오고 있으며, 실제 산업 현장에서도 뉴럴넷이 어떠한 판단을 내렸을 때 왜 그러한 판단을 내렸는지에 대한 요구가 많습니다. 모델을 실제 현장에 적용하는 데에도 이러한 부분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 슈퍼바이즈 태스크에 대해서는 2014년에 ZF넷에서 컨볼루션 필터를 비주얼라이징 하기도 하였습니다.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에 대해 이 부분을 조금 더 깊게 말씀드리면, 그 이후로 사실 클래스 액티베이션 맵이나 살라이언스 맵 등을 통해 딥러닝이 대체 어느 부분을 보고 판단하는 것인지에 관한 방법들이 많이 제시되었습니다. 딥러닝이 왜 어떠한 결정을 내렸는지 대한 왜라는 이유에 대한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고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Unsupervised Representation Learning 알고리즘의 퀄리티를 평가하기 위해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를 피처 익스트랙터로 사용하고 이후에 리니어 모델을 단 후 성능을 평가한 것입니다. 아래표는 그 결과를 나타내는데, DC겐의 L2SVM을 이용하여 분류 정확도를 평가했을 경우 Exemplar CNN을 제외한 다른 모든 방법에 비해 뛰어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DC겐은 이미지넷에 대해 프리트레인된 것이기 때문에 학습된 피처의 도메인 로버스트니스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전에는 피처 레프레젠테이션을 잘 학습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다뤘고, 이제는 비주얼라이징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오른쪽이 바로 디스크리미네이터의 학습된 필터를 보여주며 왼쪽이 랜덤 필터를 보여줍니다. 이 그림은 DC겐이 large image 데이터셋에 대해 트레인 될 경우
피처의 하이어라키를 학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디스크리미네이터에 의해 학습된 필터들은 침대나 창문과 같이 침실의 특정 부분에 대해 액티베이션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제너레이터에 대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생성되는 이미지의 퀄리티를 통해 제너레이터가 씬의 주요 구성 요소인 침대, 창문, 램프, 문, 가구 등 오브젝트 리프레젠테이션을 학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 그림은 윈도우에 대해 액티베이션 되는 피처 맵을 조합시키고 생성한 이미지와 그렇지 않은 이미지를 보여줍니다. 위 그림들이 피처 맵 리무버를 하지 않고 생성한 이미지이며 아래 이미지가 피처 맵 리무버를 진행한 이미지입니다. 아래 이미지를 보시면 위의 이미지들과는 다르게 창문이 다른 가구들로 대체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장 처음으로 살펴볼 것은 레이턴트 스페이스의 랜드스케이프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학습된 매니폴드에서 움직이는 것은 메모라이제이션을 하는 것인지 아닌지를 말해주는데요. 만약 레이턴트 스페이스에서 움직이는 것이 이미지 제너레이션에서 의미론적인 변화로 나타난다면 예를 들어 어떠한 물체가 생성되거나 없어지거나 등 모델이 레프레젠테이션을 잘 학습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 그림에서 이미지가 서서히 변화하는 것을 통해 학습된 스페이스가 스무스 트랜지션을 가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줄을 보시면 창문이 서서히 생기는 것을 보실 수 있으며 열 번째 줄을 보시면 TV가 창문으로 바뀌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학습된 제너레이터의 Z 레프레젠테이션의 흥미로운 점을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로 워드 투 백 논문에서 킹에서 맨을 빼고 우먼을 더하면 퀸으로 나온 것처럼 본 논문의 제너레이터의 Z 레프레젠테이션에도 비슷한 특성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해 본 것입니다. 이때 이를 이미지 한 장만으로 했을 때는 불안정한 결과가 나와 세 장을 에버리지한 것으로 진행을 했을 때 다음과 같이 우리가 생각한 대로 이미지가 제너레이션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맨 위에 부분을 보시면 웃는 여성에서 무표정의 여자를 빼고 거기에 무표정의 남자를 더하면 우리가 생각한 대로 웃는 남자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밑에는 안경 쓴 남자에서 안경을 쓰지 않은 남자를 빼고 안경을 쓰지 않은 여자를 더하면 안경을 쓴 여자가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왼쪽 얼굴과 오른쪽 얼굴을 각각 에버리지한 후 턴 벡터를 만들어서 이를 이미지에 인터폴레이션 할 경우 헤드 포즈가 서서히 변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간단한 산술 연산이 적용되는 것을 통해 디시겐을 통해 학습한 Z 레프레젠테이션으로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인 것입니다. 이전에 컨디셔널 제너레이티브 모델들이 크기, 회전, 위치 등의 물체의 속성들을 잘 모델링한 경우는 있었지만 순수하게 unsupervised 모델로 이러한 것을 보인 것은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디시겐은 단순히 겐의 샘플 퀄리티를 올린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다양한 측면에서 한번 볼 만한 논문이기에 간단하게나마 리뷰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겐은 사실 내시 이퀄리브리엄에 도달하기 되게 어려운데요. 즉 학습이 되게 어렵습니다. 이러한 학습의 어려움을 해결해 준 방법 중 하나인 스펙트럴 노멀라이제이션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는 간단하게 리뷰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